이번에는 인덕원의 현장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과천과 안양의 중간에 있는 4호선 인덕원역은 특히 각종 교통 호재들이 겹치면서 지난 상승장 동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지만 과도하게 부풀어 오른 공갈빵이 깨져버리듯 현장에서 파악한 인덕원의 시세도 지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고 16억 3천만 원까지 갔던 인덕원의 시세는 가장 최근 11억 9천만 원까지 하락하며 4억 원 넘게 상승분을 반납하였습니다. 과천과 평촌 그 중간에서 애매한 입지였던 인덕원의 시세가 어떻게 이렇게 급격히 상승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왜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였는지 이번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덕원의 여러 아파트 중에서도 이번에 다녀온 현장은 인덕원 인근에서 가장 신축인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아파트입니다. 잠시 한마디만 다른 이야기로 세자면 사실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의 원래 이름은 포일 센트럴 푸르지오였습니다. 그러나 인덕원역에 GTX 노선과 월곶 판교선 그리고 인덕원 동탄선이 들어오는 호재로 인해서 인덕원이라는 지명이 더욱 유명해지고 인기가 많아지면서 이름이 포일 센트럴 푸르지오에서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아파트 이름의 변화 역시 지난 상승장 동안 인덕원의 유명세를 반영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잠시 한마디 다른 이야기로 샜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인덕원역 인근에서 현재 가장 신축이며 가장 인기가 많고 가장 비싼 아파트는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아파트입니다.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아파트는 하의천을 끼고 있는 쾌적한 자연환경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인덕원역에서부터 안양 판교로를 따라서 도보로 약 15분이 더 걸리는 위치라서 역세권으로 분류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렇다고 인덕원역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함이 있는 입지는 아닙니다.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아파트의 입지에서 가장 특이적인 점 중에 하나는 아파트에서 안양 판교로 맞은편에 서울 구치소가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러한 구치소는 지도상으로 표기되지 않고 구치소의 위치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으며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치소의 여부가 아파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기피 시설이 근처에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인덕원 인근의 시세 급등과 급락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선 인덕원 아파트의 가격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아파트는 2016년에 분양한 아파트로 34평과 40평 두 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34평이 1595세대로 단지 내 메인 타입이며 40평은 323세대입니다. 34평 84 타입의 분양가는 약 5억 5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최고가는 지난 상승장인 21년 6월에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된 건이며 현재는 가격이 많이 내려와서 22년 7월에 11억 9천만 원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은 11억 5천만 원에도 매물이 있지만 추가적인 거래는 없는 상황입니다. 40평 99 타입의 분양가는 약 6억 5천만 원 수준이었는데요. 올해 3월에 최고 15억에 거래가 된 이후로는 거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40평 현재 매물은 18억에 올라와 있지만 거래는 없습니다. 인덕원의 아파트가 분양가 5억 5천만 원에서 최고 16억 3천만 원으로 무려 10억이 넘는 급등에서 다시 11억 중반 수준으로 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첫 번째로는 바로 주변의 공급입니다. 평촌, 안양, 인덕원 인근의 대표적인 공급으로는 내손 라구역 주택 재개발 2180세대와 내손 다구역 2663세대 그리고 덕현지구 2886세대가 있습니다. 이들 재개발을 통한 공급만 해도 8000세대급의 대규모 공급입니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덕원 인근에는 더 큰 공급이 있는데요. 바로 인덕원과 과천 사이에 개발 중인 과천 지식정보타운 개발입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도시개발 사업은 스마트 일자리뿐 아니라 총 10,000세대에 가까운 추가 아파트 공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인덕원 인근의 재개발을 통한 공급이 8,000세대이며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통한 공급이 10,000세대입니다. 합하면 18,000세대 공급으로 웬만한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 공급이며 9,000세대의 헬리오시티와 10,000세대의 둔촌 주공을 한 번에 합한 규모의 대규모 공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급 측면을 더 살펴보자면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비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갈수록 건설, 건축비 단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각종 개발 및 공급 사업이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일반 분양을 완료하고 하루라도 빨리 아파트 건설을 끝마쳐야 각종 사업비 운용 부담이 덜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세계 공급망의 개편과 모든 국가의 보호무역주의 대두로 인하여 당분간은 킹 달러 현상의 지속과 이로 인한 고물가, 고금리 기조가 새로운 트렌드, 뉴노멀로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물가, 고금리 현상은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건설 건축비 상승, 각종 인건비 상승 및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며 일단 삽을 뜬, 일단 사업이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의 속도를 더욱 올리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은 글로벌뿐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건설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며 따라서 아파트 공급이 더욱 촉진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이러한 고물가, 고금리 현상은 새로운 아파트 공급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부담과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지만 일단 진행 중인 사업의 속도를 올리게 되어 당분간은 지속적인 빠른 아파트 공급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합니다. 인덕원 인근의 아파트 시세가 과도했던 급등에서 다시 급락 분위기로 그 기조가 바뀐 것은 이러한 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지난 상승장 동안 시세에 과도하게 반영된 교통호재도 있습니다. 인덕원역은 현재 4호선 하나만 지나며 현재는 주변에 이렇다 할 랜드마크 아파트, 랜드마크 도시 인프라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4호선 하나에서 미래에는 4호선뿐 아니라 GTX, 월교 판교선, 인덕원 동탄선이 지나는 4개의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지하철역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통 호재로 인해서 주변 구축 아파트들의 시세를 끌어올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GTX, 월교 판교선, 인덕원 동탄선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호재는 호재이지만 그 호재는 사실 수년 안에 이루어질 호재는 아니고 눈앞에 아른거리지만 잡을 수 없는 오아시스, 신기루와 같은 호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GTX-C 노선입니다. GTX-C 노선은 남쪽부터 보면 수원과 인덕원, 과천과 양재, 삼성을 지나서 왕십리와 청량리를 통해서 의정부로 잇는 노선입니다. 그러나 사실 GTX-C 노선은 현재 이러한 계획만 발표된 상태이며 사실 착공까지는 또 수년 이상 더 기다려야 하는 노선입니다. 착공까지 수년이 더 걸릴 예정이고 착공 후 준공까지도 수년이 더 걸려야 비로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노선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그냥 10년은 잡아야 하는 노선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인덕원 동탄선도 아직 한참 남은 노선입니다. 동탄 인덕원선은 북쪽으로는 인덕원에서 남쪽으로는 동탄을 잇는 노선으로 동탄의 일자리를 확장하는 역할을 하지만 사업성 문제로 인해서 아직 정확한 노선과 역사 추가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 노선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노선이며 GTX-C와 마찬가지로 동탄 인덕원선 사업도 쉽게 생각해서 10년 넘게 남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일하게 월교 판교선이 현재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 진행 중인 노선이며 시흥부터 광명을 지나서 안양과 인덕원, 판교를 이어주는 노선입니다. 일자리가 많은 판교까지 이어주는 노선이므로 호재라고 볼 수 있으나 판교는 판교일 뿐 가장 중요한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과는 별개의 노선입니다. 현장에서 파악한 인덕원의 분위기도 역동적이고 활기찬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구치소가 인근에 있다는 것, 이러한 기피시설이 위치해 있다는 것은 예로부터 이곳은 외곽지이며 개발에 한계가 있는 입지라는 것을 알게 해줄 수 있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좋게 말하면 인덕원 인근 개발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며 나쁘게 말하면 아직도 갈 길이 먼 인덕원 인근도 교통 호재가 어떻게 현실화되는지 주변의 공급에서 찾을 수 있는 기회는 없는지 꾸준히 살펴보면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면 또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